이런 생각들을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이제 살게 되고 아웃풋이라든지 결과를 내야 되고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지방대 나와서 책이야. 그 돈이면 치킨 먹겠다. 상현아 근데 라면 받침대 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 그리고 요즘 비교를 하고 더 불행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라서 저는 김상현이라고 하고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것들이랑 인사이트들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강연 다닐 때 이렇게 두 줄로 저를 설명하곤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고 행복하다.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강연을 하기도 하고 출판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이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영화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책을 내기도 하고요.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들을 이제 내기도 합니다. 카페 공명이라는 곳을 이제 3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지점별로 매출이 월 1억에서 한 2억 정도 나오고 있는 대형 카페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을 또 운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채널인데 한 10개 정도 돼요. 이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아 책 광고네 하는 것들 지금도 이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채널들은 누적으로 2,000에서 한 3,0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봐주고 있어서 그걸로 이제 책 홍보도 하고 트래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시고 저희 어머니가 커피를 내리면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상현아 나 너무 행복해. 평생 마트에서 일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신 게 커피를 배워보겠다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인스타를 하세요. 커피를 배우기 전에 인스타가 엄마 사진은 하나도 없고 애들 사진만 가득하고 본인이 행복하거나 느꼈던 감정들보단 니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얘기들 뿐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겠다 하고서 엄마의 인스타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 이제 커피를 내리는 것들이거든요. 사이폰 커피 점점 핸드드립 커피 다음으로 부드럽다. 모카포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에 집중 점점점 몇 번의 실패 후 점점점 더 보기. 그만큼 이제 할 말이 많으신 거죠. 그 전에는 모든 시선과 관점이 우리 사촌 동생들 아니면 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쓰시더라고요. 피드가 좀 느낌이 다른데 물어보니까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불행에 관련된 이야기, 꿈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종합적으로 온전한 나 찾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는 뭐 나이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 별로 관심 없는데 할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드신 순간까지 온전한 나를 찾는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싶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선택해온 것들의 통합이겠구나. 저 지금 뭐 몇 킬로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100킬로 가까이 됩니다. 크림 먹다가 술 먹다가 이러니까 결국 그것도 제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뭘 먹고 마시고 했던 것들이 그 모든 선택들의 총합이 지금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이더라. 인풋, 아웃풋 이란 게 있죠. 뭘 넣고 뭘 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도 내가 선택한 것들에 따라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경험을 하는 것들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먹고 좋은 것만 마시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사치 부리는 거 아니니 할 수 있겠지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풋을 좋은 것들로 채워야 좋은 말이 나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온전한 나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들을 저한테 매일같이 물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감탄하는 거, 즐겨하는 거 그런 것들과 이런 순간 그건 무엇이고 언제일까? 제가 대학생들 강연 주로 가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이제 살게 되고 아웃풋이라든지 결과를 내야 되고 근데 이런 질문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매일 내가 좋아하는 거, 감탄하는 게 언제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까? 라고 하면은 저는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두 번째는 좋아함, 세 번째는 몰입,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해봐야 몰입할 수 있고 몰입을 해봐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을 하려면 좋아해봐야 할 수 있고 경험했는데 안 좋아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일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좋아했는데 몰입을 하면 그때부터 2가지 갈래가 생기게 돼요. 사랑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냐. 제가 내렸던 그 저만의 정의는 몰입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갈
할 때 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서 너무 즐거운데 돈이 안 되거나 성과가 안 되거나 인정을 못 받으면 취미로 남겨서 그걸 즐기면 되고요. 내가 몰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고 성과도 나고 돈도 된다 하면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9년 전, 10년 전에 이러고 다녔습니다. 스케치북에 글을 쓰고 다녔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미친놈처럼 살았던 시절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지방대 출신이에요. 고3 때 바짝 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또 좋은 게 아니라서 수능을 망쳤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 대학교는 가야겠고 논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 나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 학벌을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학벌 콤플렉스가 생겨서 학벌을 안 보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저스트 두잇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이키. 그런 이제 카피 문구들을 쓰는 겁니다. 문장을 써서 고객의 마음을 훔치고 지갑도 훔치고, 카피를 잘 쓰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학벌을 안 보니까 내가 실력만 좋으면 되겠다.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취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전 토익도 진짜 빡세게 해서 뭐 900점이 넘고, 대전 논산에서 학교 다니면서 대외 활동도 서울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학점도 4점 넘게 채우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똑같은 것들, 그 길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꼭 나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이제 도전을 시작했어요. 공모전에 한 70번 정도 나갔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공모전에 나가려면 제품도 알아야 되고 기업도 분석해야 되고 지금 시장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카피 쓸 수 있는지 다 종합을 해서 연구하고 써야 되잖아요. 보통 2주에서 한 달은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이제 다 허비를 해버린 거죠.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겠다. 깊은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고민을 알아야겠다. 고민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공모전도 안 나가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페이스북에 사람 소리 하나 줄여서 사소한 해가지고 페이지 이름을 만들고요. 당신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거창하게 문구를 써서 고민을 다 받겠다 했는데 단 한 명의 사람도 고민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소위 말하면 이제 주작을 했습니다. 고민을 제가 직접 만들고 고민을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40대 대전 사는 여자입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어떡하죠? 이런 질문 제가 혼자 만들고, 그거를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저 혼자 웃고 막 잘 만들었네? 답변 좀 괜찮았네? 이런 과정을 6개월을 보냈어요. 딱 첫 번째 고민이 오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고생의 고민이었고, 어떻게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었어요. 너무 기쁘고 뿌듯하잖아요.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달아줬어요. 그 뒤로 하나 두 개씩 이제 고민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힘껏 다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에 긴 글 중에서도 한 문장 정도씩 뽑아서, 야, 이 사람의 문장들이 위로가 돼, 이거 괜찮더라 하는 글을 모아서 올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이 사람 글 잘 쓴대라는 소문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제가 70번의 공모전 그 한 문장의 카피를 쓰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나날들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경험하고 좋아하고 몰입했던 순간들인데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제 그럼 돈 벌어야지 해서 문구를 쓴 케이스를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케이스 얼마나 팔렸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한 팔로워가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1,500만 원 정도 팔았어요. 제가 대학생이었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이걸 팔고 받은 건 다 기부한다 했거든요. 보육원이랑 고아원에 이제 봉사를 했는데 다 기부를 했어요. 인정받고 돈까지 되니까, 아, 글 쓰는 거 너무 재밌다, 사랑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글을 쓰고 뭔가 팔아본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책을 한번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출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던질 투, 원고 고 해가지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거예요. 내 글을 책으로 만들어줘. 거의 7, 80군데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신기한 게 좌절감도 들지 않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책 진짜 내고 싶은데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법이었고, 후원을 받는 거예요. 책을 내려면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3,000부 정도를 찍는데 500만 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로워분들이 어쨌든 핸드폰 케이스도 사주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250만 원까지는 수월하게 모이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250만 원이 관건이었는데, 제 카톡 창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 책 내고 싶어, 이거 링크 있는데 책값이 15,000원이었거든요 15,000원만 후원해주면 넌 한 사람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야. 어떻게 답변이 왔을까요? 80%가 익십을 했고요. 10%가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지방대 나와서 책이야, 그 돈이면 치킨 먹겠다. 상현아, 근데 라면 받침대 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의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조금씩 이제 채우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연지출판사라는 곳에 나왔는데, 아, 남은 금액 우리가 해줄게요, 우리랑 출판해요 하고 출간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상처 없는 마음은 없다라는 책을 똑같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을 받고 무자본
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금은 연매출 한 50억 정도 되는 출판사랑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썼던 글인데 이때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사람 소리 하나에서 만들어낸 어플이랑 출판 브랜드에서 앱 개발자랑 에디터를 모집한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비슷한 채용 공고를 올렸거든요. 8년 전에도 똑같이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꾸준한 발걸음들을 걸어왔구나 해서 강연 준비하면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한 문장으로 정의했을 때 온전한 나 찾기 과정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 중에서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 저희 어머니도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겠지만 딱 두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하나가 타인이고 하나가 불행. 이거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사람 기준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3,000명. 업입니다. 10,000명 업입니다. 3만 명? 3만 명 다운입니다. 17,500. 아, 네, 17,500입니다. 세 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품 꼭 드릴게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타인에게 지대한 영향받고 타인을 통해 나를 판단하고 정의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80% 외적인 요소고 SNS 발달로 비교까지 더해졌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무 말이나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너 진짜 웃겨. 왜 이렇게 재밌어? 이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재밌는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하고 나를 판단하게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기소침해지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생각을 통해 나와서 나를 정의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17,500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나를 정의를 하게 되더라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결국 스트레스도 나 때문에 벌어지진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게 연구 결과로 보니까 80%가 외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SNS 비교를 하고 더 불행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라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연구를 했던 심리학 용어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어떻죠? 다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이에요.